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현명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혜정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소식을 갖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남성 5명 중 2명, 여성 3명 중 1명이 걸리는 질병이 바로 암입니다.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할 만큼 정말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83.5세를 기대 수명으로 가정해 봤을 때 평생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6.9%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추세에 젊어서 암보험에 미리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 일부에서는 무섭고 두려운 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든든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 중에 제일 소중한 게 아마 이 건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해야지만 행복한 삶을 더욱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면 어떨까요? 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내 가족도 2중, 3중 더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암에 대한 대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리스크가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암을 주제로 해서 암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이요. 오늘 암치료 한 방에 해결하자 이거든요. 오늘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암이 왜 무서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암보험 하나쯤은 가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저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지금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남자분은 86.3세 그리고 여성분은 기대 수명이 90.7세입니다. 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남자는 무려 5명 중에 2명. 39%나 됩니다. 39%의 암 발병률을 볼 수가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33.9%, 3명 중에 1명이 암을 겪고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확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나는 암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확률적으로 봐도 이게 남의 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나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빨리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렸고, 암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30년째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우리가 중대 질환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뇌혈관도 있고 심장 질환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저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1위일 정도로 자살 이런 원인도 많이 높아져 있는데 그래도 단연 압도적으로 사망의 원인의 1위는 암입니다.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80년대부터 2015년대까지 그 숫자를 보여드렸는데 보시게 되면은 암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그래프를 보더라도 2000년도만 해도 54.2%였던 암 사망률이요. 1위인 이 암이 지금 현재 72.1%나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암 사망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망률이 이렇게 30년째 1위가
하고 하면은 암 대비를 제대로 해야겠죠. 그런데 암이 왜 이렇게 사망 원인가 1위인가 봤더니 암 발병들도 많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 사망과 또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암은 얼마 정도 의료비가 지출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여기 어떻게 대비를 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은 국가 5대 암과 폐암 6가지 암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지금 연평균 1인당 치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봤거든요. 앞에 보시면은 유방암, 간암, 폐암, 대장, 그리고 자궁경부암, 위암 6가지를 표를 보면요. 지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지금 연평균 1인당 의료비로 쓰는 비용이 6,2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지출되는 간암에 대해서 표시를 좀 했거든요. 간암 같은 경우는 연평균 1인당 의료비가 9,590만 원. 약 1억 정도 되는 비용을 1년에 쓴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연평균이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 아래 보는 폐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위암 같은 경우도 이미 4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을 한다고 해요. 연평균이요. 아마 근데 이게 평균적인 의료 비용이기 때문에 좀 중성자 치료나 이런 고급 의료기술로 인한 치료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이상의 치료 비용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암이 무섭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보시게 되는데 이 지금 연령별 의료 발생 원인을 봤더니 미충족되는 걸 봤더니 65세 미만의 인구 중에 5명 중 1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그 미만 인구보다 더 많아요. 숫자가. 2명 중에 1명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은 그 평생 의료비를 쓰기 시작하는 그런 연령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돼도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던 암 진단을 받거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망으로 연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암 보험을 제대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 보험을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지금 제가 돈과 계속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득 분위와 암 진단 보유 수준에 따라서 이 암 사망률도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게 소득 분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분위에서 10분위 10단계로 나누는 게 있고 제가 조사한 거는 이제 5분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1분위가 제일 이제 고소득층 그리고 5분위가 이제 저소득층의 분위인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고소득층에 있는 암 사망률은 율과 이 저소득층에는 5분위에 있는 암 사망률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1.5배 정도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소득층에 수입이 별로 없으신 분들의 암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암보험을 가입한 전체 숫자랑 그리고 암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 평균적으로 해서 사망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암 진단비를 준비를 안 하신 분과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암 진단비를 준비하신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암 사망률이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의 사망률이 더 2배 정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이만큼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나에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이 있어야지만 빨리 충분히 치료를 받고 그리고 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암은 제일 무서운 게 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라에서 혜택을 너무 많이 줘요.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거의 본인 부담금 5%를 빼고 나라에서 거의 95%를 이제 치료 비용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작 내가 수술을 하거나 했을 때 오래 입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치료받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 비용이 많이 안 드는 비용이 저희가 실제로 얘기하는 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금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꿈의 치료라고 해서 중성자 치료라고 말씀드리죠. 저희가
지금 현재 해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췌장암, 간암, 폐암 같은 경우도 이런 이 기계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10분 내에 7천만 원의 뭐 비용을 쓰고 완치가 돼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신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치료를 받으려면은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 걸로 치료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후유증도 많잖아요. 옛날 뭐 항암 치료 같은 거 보면은 뭐 머리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차적인 부작용이 없는 신기술이 계속 발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도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내가 암보험을 잘 준비를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암보험이 어떻게 좀 변천이 됐고요.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됐었는지를 좀 볼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암보험, 1세대 암보험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말씀드리죠. 암 진단비, 치료 비용도 중요하지만 소득 단절이 되는 그 시기에 생활비도 써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와 암 치료비를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해서 암보험이 이 진단비와 생활비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진단비 하나로도 다 준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세대로 봤더니 점점 항암 약물이나 아니면 방사선이나 표적 항암이나 새로운 신기술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특약이 되게 신설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진단비가 아니라 생활비를 좀 줄어들고요. 이런 치료 비용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 많이 높아져서 그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이 파란색 대비 빨간색에 올라가는 비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그 비용인데 내가 준비한 암 진단비보다 이런 치료 비용이 그런 비용이 많이 비싼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 진단비로는 준비가 안 돼서 이런 특약으로 준비를 하는 추세였고 지금은 정말 중입자 치료, 뭐 비급여 항암 치료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 치료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비급여 항암 치료에 관련된 뭐 중입자 치료에 되는 거 특정 뭐 암 치료 특약 뭐 여러 가지 특약이 또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전 거에서는 그걸 대비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암을 종합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출시가 됐는데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 지금 많이 변경이 되고 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정말 암보험의 끝판왕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봤거든요. 알아본 중에 한 회사는 보니까 뭐 최장 10년까지 보장되고 이런 좋은 게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암을 암 치료 비용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을 분들을 위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암보험에 대해서 나중에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게 한 방에 해결이 되려면은 그 전에 있던 암보험의 문제점을 좀 봐야 되겠죠. 그걸 보완을 하셔야 되니까. 왜냐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암보험을 하나씩은 다 가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의 암보험의 문제점,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좀 리모델링 하면 좋을까를 말씀드릴 건데 현재 암보험 문제점은 뭐냐면요. 생존율이 너무 높아졌어요. 요새는 치료만 다 하고 나면은 생존율이 높아졌는데 치료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실손 의료비 충분하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 요새는 아까 중입자 치료나 이런 거는 통원 치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비로 충당할 수가 전혀 없죠. 뭐 20만 원, 25만 원 한도 내에서 아니면 옛날 2009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면 뭐 10만 원 통원비 한도 내에서 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10만 원 빼고 나머지 몇 천만 원을 내 돈 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비에서 충분히 보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암 진단비를 높게 측정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암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갱신으로 한다고 해도 암 1,000만 원을 70세 어르신이 가입을 한다 그러면 몇만 원을 가입 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많이 컸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암 수술,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이런 것도 이런 많은 혜택이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약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또 가입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게 생기면 또 가입해야 되고 계속 중복적으로 가입해서 정말 나중에 처음에 가입했을 때 암보험이 2만 원이었다가 나중에는 특약을 중간에 계속 추가로 가입하다 보니까 정작 보험
요 대비 암보험 가입한 게 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만큼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이렇게 많은 특약을 추가로 계속 가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신규 특약을 새로 가입하는 거에 대한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점도 있었고 세 번째가 암 진단을 받고 끝이 아닙니다. 요즘은 제 주변에 지금 지인 중에도 유방암 진단받고 5년이 지났는데 또 재발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암 진단 후에 5년이면은 나 완치됐다가 아니라 정말 길게 전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재발을 하거나 장기간 동안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원발암에서 재발 전이가 아니라 또 다른 암이 새로 또 발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비 한 번을 주거나 조금 이제 트렌드화돼서 이제 뒤에 나오는 뭐 여러 부위 보장을 해주는 보험도 생기긴 했지만 이만큼 암 진단 후에도 나중에 차후에 생기는 거에 대한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 1번, 2번, 세 번째까지 이 암보험의 문제점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암은 더 이상 좀 희귀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나오면서 뭐 생존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문제점들이 있죠. 뭐 암은 이제 좀 경제 질병이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치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비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요. 게다가 이제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치료법에 맞는 특약을 또 추가하는 그런 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암의 완치가 되고 나서 뭐 다시 걸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뭐 전이나 재발도 굉장히 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보장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다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암보험을 우리가 좀 든든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님의 자세한 플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 예전에 가입하셨던 보험을 뭐 깨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암보험 중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조금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보험을 아예 지금 대비를 안 하시고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문제점 1번, 2번, 3번을 얘기했는데요. 비용 문제도 부담이 됐었잖아요. 첫 번째, 고액 항암 치료 마음 놓고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아주 저렴한데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새로운 암이 등장해도 신규 특약을 새로 다시 가입을 안 해도 돼요. 뭐 폭넓게 다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전이든 재발 치료든 걱정 없이 10년 동안 보장해 드립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추가로 뭐 새로운 게 생기면은 의료기술이 생기면은 또 다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다 한 방에 해드리는 10년 동안 12억. 실질적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 암 진단비 1억을 준비하려면 보험료가 얼마나 들까요? 20대에 뭐 젊은 연령층에 암보험을 1억을 준비한다고 해도요. 20년나 뭐 100세까지 보장되는 걸 준비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뭐 30대, 40대, 50대는 정말 사실은 암 진단비만 1억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12억을 준다니, 제가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비례형이랑 정액형이 있습니다. 비례형이랑 정액형 중에 정액형을 먼저 말씀해 드릴 텐데요. 말 그대로 정액형은 딱 정해진 금액을 드리는 거잖아요. 최대 2천만 원까지 드릴 수가 있는데 1년에 내가 암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진단비를 1천만 원, 가입 금액,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진단비처럼 드릴 건데 얘를 10년 동안 드릴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죠? 2억이죠. 2억을 이 진단비처럼 드릴 거고요. 비례형은 뭐냐면 500만 원이 최소거든요. 500만 원에서 1억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치료 비용이 중입자 치료를 이번에 받아서 운이 좋게 완치를 됐어요. 그런데 비용이 한 8천만 원이 들어서 8,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우리 구간을 정해서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 8,500만 원이면 8천만 원까지는 치료 비용을 드린다거든요. 근데 그게 1년 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3년 뒤에 또 재발을 하거나 전이할 수 있잖아요. 전이가 됐을 때 그런 치료 비용이 또 발생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입자 치료가 아니라 정말 더 획기적인 정말 신기술이 생긴 거예요. 정말 한 1분만 있다가 들어갔다 나와도 완치가 되는 암 그런 치료가 생겼는데 비용이 1억이다. 그러면 1억까지는 최대한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5년을 암 완치 기간이라 보잖아요. 그런데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이 진단비와 이런 비례형으로 치료 비용을 최대로 드리기 때문에 아마 암보험 중에서는 최고의 값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치료에 관련된 거 저희가 보장이 안 되는 거는 뭐 한방병원에 우리가 입증되지 않은 그런 치료라든지 이런 거 빼고요. 암 수술이든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항암 치료든 신기술이 나중에 발전을 해서 다른 기술을 써서 수술을 하더라도 내가 치료 목적으로 치료받은 그런 비용은 다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료를 그럼 보여드려야 되겠죠. 보험료가 40세 남성은 3만 원이고요. 50대도 3만 9천 원, 60대도 5만 2천 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정액형 500만 원에 유삼 400만 원 이 정액형을 넣었어요. 넣고 비례형으로 최대 10억까지 드리는 치료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다 보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는 그런 그 암 사망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저렴해요. 40대는 2만 3천 원, 50세는 뭐 2만 4천 원, 60세도 2만 5천 원밖에 안 합니다.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암보험으로 가입하기에는 참 뭐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암보험의 준비가 안 됐다. 아니면 보장한 보험을 좀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암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암 유병자만 200만 명이 도래했다라고 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암 진단율이 낮아진 2020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신규 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암에 걸릴 확률이 40% 가까이 육박하다 보니 좀 재정적인 측면에서 암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플랜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도움 말씀 주신 김혜정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김혜정 전문가와 이도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며칠 있으면 한가위네요. 정말 기대되는 한가위고요. 그런데 날씨는 9월인데도 이게 150년 만에 처음인 36도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가을은 안 오고 바로 겨울이 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네요. 그래도 오늘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K탑 자산관리 이도희입니다. 네, 2부에서는 이도희 전문가님과 함께 간병인 사용 일당 그리고 통합 간호 간병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누군가 나를 보살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일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을 케어해야 할 때 직접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소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드는 보험이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간병인 보험과 통합 간호 간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 경우 간병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간병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함께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정말 그 초고령화 시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되면 어떤 게 제일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노년기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젊은 시절보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년기가 길어진다면 또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병원과 친구가 되겠죠. 여기에서 제가 오늘 필수담보로 찍은 거는 간병과 간호통합 관련돼서 필수담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급작스러운 그런 입원 수술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간병에 관련된 거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간병 문제의 그런 심각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실까요? 물론 거의 뭐 100% 정도 전부 가지고는 있으실 거예요. 표를 보시면은 일단 82%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간병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 필요성은 또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95% 이상은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물론 준비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준비가 덜 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병비의 그 무서움이라고 있는데요. 간병비 때문에 간병인을 쓰지 못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 그리고 뭐 자녀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간병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표를 보시면은요. 그 간병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무지하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무서운 말로 정말 자살까지 그런 충동까지 느낀다고 하는데요. 2시간, 뭐 4시간 또는 8시간 그리고 하루 종일 24시간 그 간병에 대한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누구나 다 입원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 역시도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 역시도 좀 아픈 경우를 좀 겪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는 뇌출혈에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누구는 또 급작스럽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장기간의 간병도 요할 수 있으세요. 또는 암에 걸려서 장기간의 간병도 요할 수 있으시고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뭔가가 제가 뭐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2017년도에는 155만 명,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해서요. 이 자료가 2021년도 자료인데요. 2021년도에는 168만 명입니다. 년마다 2%씩 증가하고 있어요. 입원이나 수술, 장기 요양 상태를 간병하는 그 부분이. 지금은 2024년도이니까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200만 명이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죠. 자, 그 말인즉슨 아프거나 다칠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현 시대인 것 같은데 또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인건비가 더욱더 증가한다면 이런 체감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전문가님, 간병보험에도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고 간병인 지원 일당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도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병비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보험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출시된 거는 간병인 지원 일당인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 많이들 가입도 하시고 들어도 보셨을 겁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24시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쓴 날짜만큼 계속 지원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보험료는 좀 비싼 편이겠죠. 두 번째로 나온 부분은 간병인 사용 일당인데요. 제가 오늘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간호통합에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요. 내가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청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수마다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지급이 되겠죠. 7시간 이전까지 사용을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1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3일 정도 이제 간병인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3일 동안에 한 부분은 7시간을 사용하고 한 부분은 7시간 이상을 사용하셨을 때 청구할 때 어떻게 청구하냐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청구 부분도 굉장히 유념해서 생각하고 청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호통합 서비스예요.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지금 간병비에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의료보험 하자 이런 말들이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지금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는 간호통합 서비스를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간호 인력이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에 24시간 동안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장점은요, 의료보험 혜택이 된다는 거죠. 의료보험 혜택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손보험 청구도 되겠죠. 의료보험 혜택이 되면 내부담금이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죠. 내가 일반적으로 간병인을 하루 종일 썼을 때에는 거의 15만 원, 17만 원, 뭐 간병인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간병인에 관련된 이렇게 좀 저희 뭐 부모님 잘 봐주세요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드는 돈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호통합 서비스는요. 단점은 아무래도 전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단점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점 더 늘어날 추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병원을 좀 찾아볼 수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병원이 쫙 나와 있으시니까 선택을 하시고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굉장히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병인 사용 일당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가입 시에 설정해 놓은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받는 거고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가입한 보험사에서 사람을 직접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간호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병원에서 아직 좀 실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병보험이 좀 주로 어떤 분들에게 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병원비보다 간병인 쓰는 게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간병비 누가 필요할까요? 그냥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필요합니다. 노인분들, 그 부모님 계신 분들도 필요하시고요. 뭐 배우자도 필요하시고 아이들도 역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의 제가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30, 10, 3, 5, 5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유병자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의 의미는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3개월 이내, 뭐 10년 이내, 그리고 뭐 5년 이내 이렇게 각사마다 좀 이렇게 물어보는 그 알리는 무가 상이하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이 지금까지는 한 15만 원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제외이고요. 근데 한시적으로 20만 원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여기에 놓치지 마시고 한번 보험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뭐 나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간병이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나는 아직 젊지만 고령의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이 간병보험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이 간병인 보험에 납입 면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 납입 면제 어떤 사람들에게 좀 이 부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고령자 분들에게 좋은 부분이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간병인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납입면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데요. 납입면제 부분은 어느 보험이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병인 부분의 납입면제라는 부분은 보험료와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부분은요, 무조건 납입면제를 사용해야지만 되는 그런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부분은 내가 납입면제를 하고 싶으면 납입면제를 넣는 거고요. 납입면제를 뭐 제외하고 싶으면 납입면제를 좀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표에서 그 60세 남자 기준으로 납입면제 미적용을 했을 때 2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제가 이렇게 납입면제와 적용이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령자가 될수록 납입면제 제도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액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보장은 그냥 보장만 받으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낼 수 없게 되면은 보험은 가입 하나 마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이제 납입면제 제외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고령자일수록 보험료를 줄이려면은 납입면제 적용형 아니면 납입면제 미적용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납입면제 미적용 선택하시면은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보험을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72세 여성이고요. 20년 갱신이에요. 한시적으로 제가 2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상해 질병, 간병인 사용일당, 그리고 요양병원 제외한 게 20만 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5만 원, 그리고 상해 질병 다 포함되고요. 간호통합 서비스도 같이 넣었습니다. 간호통합 서비스는요, 실손을 가입하신 분은 7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실손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10만 원까지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한 46,070원 정도 나왔네요. 72세이세요. 46,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면은요. 남자입니다. 이번엔 75세 남성이고요. 20년 갱신으로 거의 똑같이 이렇게 설계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48,000원입니다. 75세이시고요. 20년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95세까지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20년 후에 되면 보험료는 오르긴 오르겠죠. 하지만 20년 정도는 그래도 저렴한 보험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60세 기준으로 20년 갱신을 잠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간편보험이에요. 왜냐하면은 60세 이상이 되면은 표준형보다 간편으로 가입하실 확률이 조금 높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질병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요. 그래서 남녀로 봤을 때 355 상품과 31010 상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31010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질병 보는 기간이 좀 깁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료가 좀 저렴하겠죠? 355보다 31010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시면은 A사를 비교하시면 36,000원, 뭐 42,000원. 그 밑에 보시면 31010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니까 29,000원, 32,000원대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C사의 그 31010의 그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 회사는 31010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만 원,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31010 상품은 28,000원, 43,000원 정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병인 보험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85%, 90% 이상이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알고는 계시지만 가입하시는 분들은 극히 많이 작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가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에는 바로 지금은 그렇게 된 상태는 아니니까요. 실속 있게 비교 분석하셔서 현명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필수담보이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시청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 가지 플랜들 좀 비교해봤고 이 납입 면제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요. 고령자일수록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부담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납입 면제 적용형과 미적용형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납입 면제 미적용형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뭐 갑자기 다치거나 수술했을 때 간병인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보험들 좀 살펴봤습니다. 뭐 추석에 부모님 뵈러 다들 고향 가실 것 같은데요. 뭐 용돈도 좋지만 이렇게 효자 보험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신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운전자 보험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보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도 여러 플랜이 있습니다. 뭐 직업에 따라서 좀 상해 위험이 높은 그런 군이라고 하면은 상해 보장을 조금 충분히 더 준비할 수 있는 보장이 있고요. 그냥 뭐 사무직인데 그냥 뭐 출퇴근한다거나 간단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필요한 담보만 최소로 준비해서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문의하신 분의 직업군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무직 일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안 해주는 그런 법령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벌금 비용이라든지 변호사를 사용했을 때 쓰는 비용, 그리고 상대방을 다치게 했거나 이랬을 때 합의 비용으로 되는 그런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를 준비하는 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률 비용에 관련된 보험은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최소 10,000원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내가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통원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 너무 크게 다쳤다 그러면 부상 치료비라고 해서 급수별로 좀 보상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로 좀 준비를 하시면 10,000원으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일단 직업에 따라 좀 챙겨봐야 할 보장이 좀 조금씩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법률 비용이나 보상 치료비 10,000원대로도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선종 제거를 하고 질병 수술비만 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선종에 따라서 유사암 진단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선종에 따라서 유사암 진단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은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종이라고 하면은 그 양성 종양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사암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선종 부분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질병 수술비만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 조직검사 결과지에 보면은 영어로 막 써져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영어는. 그런데 거기에서 하이 그레이드 또는 로우 그레이드 그 문장만 찾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이 그레이드라고 써져 있으면은요, 고등급 위험률이에요. 거의 암 가기 직전 단계인 거죠. 그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조직검사 결과지까지 그다음에 진단서까지 떼어서 일단은 청구를 해 보심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그 양성 종양을 그냥 양성 종양 선종이라고 판단했는데 요 근래는 그 병리학적 그 기준이 굉장히 세분화됐습니다. 세분화됐기 때문에 질병 그 가입 시점에 그 질병 사인 분류표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출력을 하셔서 보시면은요, 이 선종 역시도 상피내암, 즉 제자리암으로도 슬러시하고 2 또는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유사암, 제자리암으로도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보험사 측에서 예전에는 그 유사암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보면은요,
유사암 자체를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받아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은 바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B01 코드를 받아오세요라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직검사 결과지에 나와 있는 그 질병 사인 분류표를 같이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D01 코드를 받아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D01 코드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끝입니다. 그때 바로 그냥 그 전화를 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주지 않으시는데 그냥 주세요라고 하면은요, 제가 이 케이스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거의 2,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진단금과 유사암 수술까지 다 받았는데요. 이 부분 정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조직검사 결과지에 하이그레이드, 로우그레이드 요 영어 표시만 보시고 전문가님한테 의뢰하셔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직검사 결과지 하이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암 전 단계라고 표현이 되는 만큼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혹여나 좀 뭐 이렇게 받지 못하더라도 좀 보험사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좀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20대 미혼 여성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 것 같아요. 20대 미혼이신데 연금보험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김혜정 전문가님. 네, 제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은데 정말 20대 분이 연금 준비를 막 고민을 하신다. 제가 20대 때는 노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시작이 반이라고 일찍 준비하면은 노후도 정말 더 행복하게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되게 막막하죠. 20대에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얼마큼 준비를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역으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후에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연금은 내가 여력이 되면은 장기간에 10년, 20년 동안 납입하는 기간을 좀 길게 하시고 저축할 수 있는 가입 금액을 조금 최대로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 20대에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60세 아니면 70세 연금 개시를 하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요, 화폐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떨어져 있을 시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을 했더니 그리고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을 기다리는 고통을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변액 상품이나 이게 투자 상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납입 기간이 길게 가져가는 만큼 좀 저축 금액을 좀 최대로 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암 주요 치료비와 기존 암 진단금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네,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암 진단금의 차이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초반에 그 김혜정 전문가님이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셔서 시청자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암 진단금을 한 번 받으면 끝. 암 치료비는 10년 동안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1억까지, 10억까지 보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치료비에는 비례담보와 정액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잘 조합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전이, 재발, 원발 다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암 진단금은 한 번 받으면 끝이고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비례 정액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 확인해 보시죠. 네, 양가 부모님의 상조보험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상조보험을 가입하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상조보험의 구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납입이 하고 있는 중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나머지 냈던 보험료도 다 지불을 하시고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조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생명보험사에 보면은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 같은 형태의 보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납입하는 도중에 부모님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납입을 다 하지 않더라도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가입 금액 1,000만 원을 딱 하고 드리기 때문에 그걸로 연계되는 장례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상조보험 회사에 있는 상조보험 말고요. 생명보험사에 있는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준비하시면은 상조보험의 보험료 부담도 좀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보험의 정석 맞출 시간이 됐는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